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요즘 농촌진흥청이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PLS 민원 상담 전화 이용 그리고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죠 농사로의 농약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자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실천을 위한 건데요. PLS 민원 상담 전화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시면 발신 지역의 농업기술원에 자동 연결이 되고요. 작물별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한 문의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와 또 농약정보 365를 통해서는 작물별 등록 농약, 또 효율적인 약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생생유통백과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토마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송 보시고 토마토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소를 준비했는데요. 자막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싱싱한 토마토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건강한 농산물로 가득 차 있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잠깐 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난주에는요, 강풍에다가 어떤 지역은요, 눈발까지 날리면서 꽤 추운 날씨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좀 냉해 피해를 입은 지금 산지가 많은 상황 지금 계속해서 접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요, 꽤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인 이 시간도요, 지금 바람 불지 않고요. 포근하게 좀 날씨 유지되고 있거든요. 한 주의 이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경매가 펼쳐졌을까요? 월요일의 분위기는 윤춘권 경매사님께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경매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활짝 웃어준 만큼요. 네. 지난주는 우리가 몸을 좀 바들바들 떨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역시 또 월요일답게 포근하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전반적인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도 좀 따뜻했을까요? 예, 이제 그 주말 들어서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고 그다음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첫 경매인데 상당히 중매인 참여도 많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배송 시간을 때를 보는데요. 물량이 원활하게 잘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가 좀 많이 기대가 됐던 게요. 사회적 거리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주말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나들이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4월 30일을 이제 석가탄신일이죠. 예. 그 이후에 5월 하면은요. 정말 날들이 많아요.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가장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히 5월은 또 우리가 소비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분위기 좀 더 좋아지겠죠? 네. 예, 매년 저희들이 평균 연도로 봐도 5월 달에는 소비 이제 과일류 같은 경우는 소비가 워낙 많은 달이고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전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물동량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물량 공급에 있어갖고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보다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해요. 중도매인들이 가장 또 구매를 많이 하는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5월을 맞이하면서 말 그대로 4월의 마지막 월요일 활기차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매사님,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이요. 여름의 대표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큼직한 바로
수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서 우리가 좀 시원한 과일, 수박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수박 경매 상황 좀 더 자세히 짚게 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네, 포근해진 기온만큼이나 포근했던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를 살짝 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건고추와 수박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 출장도 또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던가요? 예,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농업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철인데요. 예. 최근에 3월달 기온들은 좀 많이 높았 반면에 4월에는 평균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현장에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농의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 못한 곳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부직포가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다 보니까 자재 공급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곳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농업 현장에 좀 어려움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가 돼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영농 지도도 다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수급 조절이 필요한 10대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좀 시세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10대 품목 중에서 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무는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채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겨울무 저장량이 지금 평년 이맘때면 40%나 많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세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현 수준의 저장량이라면 5월 말까지 출하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본무 시세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있을지 반입량과 또 무 시세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052톤, 과일과채 2,426톤, 일반 채소는 5,241톤 반입됐습니다. 총 8,719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2,549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618.6톤 반입됐네요. 전일 368.2톤이었는데 전일보다 물량 더 많이 늘었습니다. 250.5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3원, 최고가 1,900원, 최저가는 9,2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1,361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10,000원대긴 하지만 전일보다는 소폭 더 떨어졌습니다. 208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1,153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4월 21일 가격 11,6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4월 23일 때는 떨어지면서 1,5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23일부터 전일 때까지만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폭 떨어지면서 1,900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지금 4월 8일 때가 7,478원이었는데요. 4월 13일 때는 1,239원. 그러니까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6일 때 다시 뚝 떨어졌다가 16일부터 오늘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겨울무 시세가 오늘은 지금 10,000원을 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평균을 봤을 때는 이 8,000원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높은 시세는 지금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평년 4월 평균 13,000원보다 지금 한 5,000원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저장량이 많음에도 겨울무 출하를 늦추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시세는 이제 평균가 10,000원대긴 하지만 산지와 도매 시장에서는 5월 겨울무 시세가 지난해와 평년보다 낮은 이 7,000원에서 8,000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초순부터는 시설 본무, 노지 본무가 출하될 예정인데요. 본무 시세까지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고요. 수급 안정 차원에서 최대한 좀 빨리 겨울무 출하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와는 다르게 좀 강세가 전망되는 채소 품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부추입니다. 이 부추 같은 경우 산지 교체 시기로 출하 물량이 감소하면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달 출하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경상권에서 이 출하량이 서서히 줄고 있는 데다가 교체 산지인 경기 그리고 강원 지역의 작황이 예년보다 부진한 것을 좀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부추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8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도 보죠. 101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한 16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1,715원, 최고가 2,250원, 최저가는 1,55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1,538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는 그래도 1,700원대까지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7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죠. 4월 20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2,650원이었는데 이 가격이 이후에 또 떨어지면서 4월 24일 2,000원 아래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50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약 반등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2,2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보죠. 3월 30일 2,184원, 그리고 4월 3일은 1,506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있긴 했었지만요. 13일 기점 그리고 오늘까지는 좀 약간의 반등 흐름이 중간에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 1,715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1,85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하동군이 가장 높습니다. 1,3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건고추입니다. 건고추인데요. 10대 품목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인데 먼저 올해 건고추 시세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아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3월 5대 도매시장의 화건 상품 600g 평균 가격이 8,01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낮습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산지 수집상 등이 출하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2019년산 건고추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공급 물량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가요? 네, 지난해는 고추 재배 농가들이 참 힘든 해였습니다. 생육 초기에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으로 고생을 했고요. 수확기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탄저병이 발생이 많은 데다가 일부 농가에서는 침수와 낙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평년 수준인 253kg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8년산보다 생산량이 늘어서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고추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고추 화건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3,533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고추 양건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같고요. 평균가 17,000원, 최고가 18,333원, 최저가는 15,833원이 되겠습니다. 네, 건고추 시세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올해 건고추 재배 상황이 먼저 좀 궁금한데요. 우선 2020년산 건고추 재배 면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2020년산 고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 내지 7% 감소한 29,600헥타에서 31,100헥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볼 때도 3 내지 4%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낮은 시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낮은 시세와 고령화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건고추 재배 농가들이 장목 전환을 하는 데에는 좀 힘이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재배 농가를 위해서 이제 새로 도입된 재배법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고추는 정식기에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 터널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낮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재배 기간 동안 3회가량의 환기 구멍을 뚫어주는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경량 부직포 재배를 통해서 서리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노동력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식기를 관행보다 15에서 20일가량 앞당겨서 4월 초순에 봄밭에 정식을 해서 생산량을 30%가량
높이는 노지고추 조기 다수학 재배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화용 그물망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고추는 아무래도 내부 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데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고추 가지를 유인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53%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절감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건고추 주산지들에서는 좀 어떤 작업을 진행 중에 있나요? 네, 하우스는 이미 정식을 했지만은 노지고추는 지금 막 정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4월 하순 지금 정식을 하겠다는 농가가 38% 정도 되고요. 5월 상순에 36%,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올해 고추 육묘의 생육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20일 기준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 상황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와 평년보다 좋다는 의견이 23%와 18%로 나타났고 나쁘다는 답도 8%와 6%로 나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기상 여건이 육묘하기에 좋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육묘가 좀 좋은 작황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또 올해 고추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고 나면 상당히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품목입니다. 고추 잎과 열매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고사되어서 고추의 생산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바이러스는 꽃 노랑 총체벌레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병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큰 추위가 없었고 발생 시기가 다소 앞당길 예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실내 환기를 자주를 해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발생하게 되면 등록된 약재로 총체벌레 등을 적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바이러스 피해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고추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농산물의 수급 변화를 모니터하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외식 소비가 부진한 데다가 동기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15.4%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중 고추 물량은 3%, 가격은 5.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국내산 건고추는 정부 비축 물량이 5,314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면서 방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좀 소비도 활발해져서 건고추 상황도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건고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대 품목 중에서 과일 과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가 선정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사과에 대한 경락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과일 쪽도 알아봐야 될 텐데 사과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최근 수요가 꾸준한 상황인데요. 현재 주출하 지역이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사과는 충북 보은과 영동 그리고 경북 의성과 김천 또 상주 등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이제 다음 달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수요 증가 전망이 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줬을지 사과 경락가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2.2톤 반입됐고요. 전일 26.26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3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5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평균가 36,000원대, 자, 오늘은 33,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2,66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4월 23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4,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좀 급등하면서 4월 24일 가격 6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일부터 비슷한 흐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37,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8일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다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4월 16일부터 다시 반등세, 그리고 지난주인 20일부터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33,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사과 경락가 확인해 봤고요. 앞으로 사과 가격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수요 증가로 인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농촌의 지금 일손 부족에 따른 출하 작업 부진으로 오름세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있습니다. 특히 석가탄신일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크기가 큰 과수 위주로 오름세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6.9톤 반입됐고요. 전일 152.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70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지만 오늘 평균가는 지금 17,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2,64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21일이 가장 낮았고요. 15,000원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고, 자, 이틀 전이 4월 25일에는 2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지만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17,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공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56,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담양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6,25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356.8톤 반입됐고요. 전일 213.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43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0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19,000원대, 자, 오늘은 15,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죠. 전일과 비교했을 때 4,02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3일 보시면 24,000원대, 24,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다가 23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15,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2,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평균가는 18,71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 경매 시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올해 수박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될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올해 수박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식 면적을 살펴보더라도요, 4월 시설 재배 정식 면적이 봄 배추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면서 지난해보다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과 6월 역시도 지난해 출하 가격이 약세로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2 내지 3%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도 1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월 정식 면적이 지난해보다 4% 감소를 했고요. 그나마 2월 달에는 3% 증가를 했지만 일조 부족으로 수정률이 낮아서 재정식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월과 5월 정식 때는 노지 수박 역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면적이 좀 줄면서 앞으로의 출하량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주출하 지역의 작황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출하 지역인 영남 지역의 겨울 일조 시간이 부족하면서 작황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북과 전북, 충남 지역은 평년작으로 관측이 됩니다. 현재는 출하량이 5% 안팎으로 적지만 5월 초부터는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네, 5월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09.1톤 반입됐고요. 전일 75.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134톤 증가했고요. 자, 수박 8kg 상품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22,45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3,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2,0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전일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727원 평균가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지금 4월 21일이 가장 높았고요. 27,000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왔고요. 23일부터 다시 조금 상승한가 싶더니 24일 이후로는 다시 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균가 2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3월의 마지막 날이 지금 가장 높았습니다. 29,000원대 평균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죠. 4월 13일, 4월 중순까지는 하락 흐름 다시 반등세를 보여왔지만 20일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2,452원의 평균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함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3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고령군과 고창군이 2만 원대, 논산시가 만 원대, 의령군은 만 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 보시면 고령군이 가장 높습니다. 유일하게 2만 원을 넘는 평균가 기록했고요. 함안군과 고창군이 모두 18,000원대, 또 논산시가 13,000원대, 의령군 역시 평균가 만 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박의 좀 품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확하고 있는 수박의 품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 야간 기온이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낮 기온 역시도 하우스 내 온도를 20도씨 안팎으로 넘지 않는 선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박 농가에서는 누구나 좋은 품질의 수박을 생산하고 출하하고 싶을 텐데요. 좀 좋은 품질의 수박을 생산하는 비법을 또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적기 작업이 중요한데요. 온도 관리, 수분 관리, 또 병해충 관리에 철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작은 특별한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좋은 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전북 고창에서는 특허균주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박의 상품성을 높이는 기술들을 농촌진흥청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GH1-13이라는 미생물 배양액에 종자를 2시간가량 담갔다가 파종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생산량과 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수박 농가에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설 재배 수박 농가에서는 파파야 윰문 바이러스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병인 거죠? 네, 이달 중순쯤 보도가 됐었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과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파파야 윰문 바이러스병이 논산에서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는 수박의 표면에 뚜렷한 동심원의 문양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한 경우는 일부 바이러스병들이 그렇듯이 상품성을 잃게 되고 출하할 수 없을 만큼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라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 철저한 예찰로 병든 식물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매개충인 진딧물을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기본이 되는 작업이지만 작업을 한 이후에 다른 작물에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농기구를 소독하는 기본에 충실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요즘 시기에 이제 수박 출하 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확 시기를 결정할 때는 과실 몇 개를 실제로 잘라서 완숙 여부를 보고 수확 시기를 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확하는 시간은 온도가 올라가기 전인 오전이 가장 좋고요. 수확한 수박은 또 그늘에 보관 후에 출하를 해야 신선도를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에 수박 선별 출하를 할 때 비파괴 당도 선별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계가 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수박을 고를 때 두드려 보거나 세모 모양으로 도려내서 사용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양의 수박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파괴 당도 선별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농작물에 빛을 쏘였을 때 당과 산과 같은 물질들은 자신이 잘 흡수하는 빛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들을
쏘여서 정보를 취합하는 건데요. 과실 내부의 당분의 양을 환산해서 선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당도와 무게를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기기들도 나와 있고요. 휴대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수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수박 경매 상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올해는요 특히 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바깥 출입을 못하면서 봄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벌써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을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잘 익었나 소리 좀 들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아직까지 반입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예, 이렇게 좀 수박이 쩌렁쩌렁 하면서 이렇게 퉁퉁 울려야지 맛이 제대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이지만요. 맛이 제대로 든 수박들이 반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윤춘건 교무사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사님 다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무사님. 제가 이렇게 퉁퉁퉁 두들겨 봤더니 소리가 아직 작아요, 저 구가. 예, 작은 수박인데 소리가 쩡쩡하네요. 예. 아주 청명한 소리가 나죠. 그런가요? 청명한 울림이 있어요. 참 이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세월 좋아졌다. 한여름에 만날 수 있는 이 수박을 이렇게 그냥 사실 겨울에도 만날 수 있잖아요.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이제 5월 이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도 오늘 월요일답게 이 수박 경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일까요? 예,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원인으로 보면 이제 낮 기온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석가탄신일도 있고 해서 아마 금주에는 수박은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흐름은 좋다고 하셨는데요. 소비들은 더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번 주? 예,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전해줘야만이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수박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앞서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수박의 이 반입량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했거든요. 오늘 반입량도 지난주와 좀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을까요, 견매사님? 지난주하고 비교하면은 요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30톤은 늘어나온 상황이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전년도 4월 말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9톤이 반입이 되었고, 오늘은 가락시안 전체가 207톤, 저희 농해 가락 건반장은 34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209톤이 반입이 됐고요. 오늘 반입량이 207톤이기 때문에 2톤 차이 사실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매사님. 네. 자, 꾸준하게 큰 등락폭 없이 지금 반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가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4월 30일 석가탄신날에 또 수박의 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소비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네,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시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매사님. 예, 저희 이제 경매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말 우리가 5월 초가 이번 주까지 되는데요. 지금 14, 15kg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경매 가격이 3만 원대 초중반을 많이 갔고요. 이제 주종이라 하면은 10kg, 11, 12kg인데 10kg가 23,000원에서 25,000원, 11kg가 26,000원, 27,000원, 그다음에 12kg는 28,000원, 3만 원 이렇게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큰 수박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않지만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대과 소가에 대한 어떤 인기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교매사님.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마트에서 보통 저희들이 2입짜리 이제 박스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2입짜리 8kg, 9kg, 10kg 위주로 이제 중소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했고, 금주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석가탄신일부터 해서 이제 좀 대가성 13, 14, 15kg를 많이 찾는 게 많고, 주문도 지금 그 중매인 분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과 위주의 상승의 어떤 요인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랑 차이를 보이는 게 이번 주에 있을 석가탄신일에 대한 그렇죠. 그런 기대 심리 그리고 그때 물량이 좀 많이 이제 소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대과 위주의 수박이 더 인기가 좋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변매사님? 가장 이제 지난주까지 사랑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수박이 이제 좀 큼직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 뭐 14kg 정도 되는 거면은 이 가정에서 이제 먹기가 좀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한 몇 킬로였어요?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우리가 그 박스당 경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g, 11kg, 12kg, 그러니까 입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개당으로 따지면 5kg, 5.5kg, 6kg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주정이고 소비성도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5kg 내외의 이제 수박이 지난주까지는 사랑을 받았고 사실 이번 주 지나게 되면은 똑같이 이 소가가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지겠네요. 지금 이제 소가도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이제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당으로 뭐 6kg, 7kg도 소비성이 아주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음 주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수박이 양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벌써 오늘도 좀 날씨가 한낮에 따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게 되는 게 그 수분 함량이 높은 이제 수박이거든요. 그렇죠. 시원하잖아요. 사실 뭐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냥 한 입 베어 물면은 이게 뭐 주스 저리 가라요, 견매사님. 네, 그렇죠. 맞죠. 지금 뭐 우리가 우수한 품위의 수박은 뭐 14도, 15브루스까지 이렇게 보셔도 무난할 겁니다. 네. 어때요? 지금은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막 출하량이 늘어나는 지금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요. 가락동의 일반 수박 외에도 요즘에는 와, 수박 품종 정말 다양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은 거 애플 수박? 애플 수박. 그거 맛있더라고요. 예. 예. 그 외에 또 어떤 수박들이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애플 수박은 시기적으로 약간 이런 맛이 있고 흑미 수박이 이제 전주라든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또 반입이 되었었는데 오늘 제가 샘플은 준비를 못했고요. 흑미 수박이 이제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박보다는 당도가 좀 높고 해서 8kg짜리 한 개들이 같은 경우가 지금 25,000원대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7kg도 22,000~23,000원 하니까 일반 수박보다는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가가 좀 비싸요. 예. 예. 그럼 어때요, 견매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많은 품종의 좀 수박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어떤 수박이 그래도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수박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삼복 꿀수박 종이 최고로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플 수박이라든지 흑미 수박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색종이고 이제 네. 시장에 있는 수박도 있다. 그다음에 쏙노란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복 꿀수박종. 이제 그다음에서 옛날로 따지면 또 달고나라든지 뭐 또 달고나? 그 어렸을 때 제가 뽑기 해먹던 그거 아니에요? 수박 품종이 이제 또 그런 것도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수박 품종이 10여 종 정도 됩니다. 꽤 많아요. 그러면은 굵직하게는 좀 한 몇 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매사님 그러면은 어때 지금 사실 이 시기에 출하 지역이 가장 궁금한 게 아직 이제 출하량이 막 늘어나는 시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이제 반입되는 수박들이 대체로 어떤 지역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인데요. 이제 창원, 대산, 함안, 대산 이런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또 경북 지방 고령, 우고 거기서 이제 점차 확대되면 5월 이제 20일대 정도 되면 음성 지역 관계로 넘어가서 생거, 거망, 맹동 이 지역으로 이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출하가 되는 요 시기를 보면은요, 점차 이제 5월, 6월, 7월로 갈수록 요 출하 지역들이 계속 이동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이제 7, 8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분들 국민들이 최고 많이 찾을 때가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주로 이제 음성 지역 위주로 해서 그다음 마지막 말복, 중복 때쯤 되면은 양구 지방. 네. 강원도 양부 지방 수박이 또 월등히 참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연중 수박은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는 만날 수 있지만요,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요. 자, 이 시기에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수박 벌써 참 수박이 나오고 있군 하시면서 아직까지 수박의 당도는 그리 높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품질은 좀 어떤지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속을 좀 준비했는데 PD님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면은 이것도 먹여서 보여야 될까요? 예, 먹고 들어가세요. 예. 좀 봐주세요. 예. 정말 너무나 잘 익었어요. 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실측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당도가 14브룩스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속을 봐도 정말 뭐 진짜 그냥 깨끗해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나온 수박이에요? 오늘 가격이? 오늘 10kg가 26,000원 나왔습니다. 10kg면 26,000원. 예, 한 몇 브릭스 이제 지금 14브릭스 예상을 하시는데 당도 측정기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당도 올라가네. 12, 13, 14. 우리 피디님 빨리 그만 먹으러 하는데 지금 시작이지만요. 여러분 당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달아요. 14.5브릭스 나왔어요. 지금요. 정확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식사 다 하시고요. 수박 먹고 싶다 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수박 사러 당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수박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당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락동 수박 경매 상황 전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수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앞으로 출하 면적은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4월 출하는 영남 지역이 76.5%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4% 출하 면적이 줄었고 생산 단수도 3.1%가량 낮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각각 0.4%와 0.1%가량이 출하 면적이 줄었고요. 생산 단수는 0.1% 높은 상황입니다. 5월에는 충청권의 비중이 27.6%로 높아지는 시즌이죠. 영남은 반면에 62.4%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고요. 출하 면적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수박 도매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15,000원이고요. 전일 가격 15,400원에 비해서 지금 400원이 낮아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지금 15,000원에 지금 도매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15,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대구, 대전은 모두 15,000원으로 전일과 동일하고 부산과 광주 같은 경우는 전일 16,000원보다 1,000원씩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를 보시면 16,38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보다 지금 1,380원이 낮은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모두 평년보다 오늘 가격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가장 최저 533원 더 낮은 가격,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2,300원이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 수박 도매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주목해볼 만한 수박 품종으로는 좀 어떤 품종이 좀 있을까요? 네, 나홀로 가구나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박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지거나 신선 편의 포장으로 소비되는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수박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인 애플 수박과 같은 미니 수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조금 큰 사과 크기 정도라고 해서 애플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애플 수박은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공중에 띄워서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수직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작업에도 상당히 수월한데요. 관행 농사보다는 줄기를 유인하거나 벼가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병해충 재배와 수확할 때 편해서 20%가량의 작업 시간이 주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형과에 비해서 유통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판로 구축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네, 아마 수박 농가도 코로나19로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박 농가에 당부 한마디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른 작목도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소비가 늘어나야 가격도 좋아지겠죠. 다행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박은 가정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량은 2.6%, 가격은 14.3%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외식과 급식 수요가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반입 물량입니다. 3.8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3.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한 0.1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4,237원, 최고가 4만 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32,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등락가 1,993원 더 오르면서 34,237원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4월 24일이 35,000원대, 하지만 바로 다음날 32,0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래도 전일 기점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은 34,000원입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죠. 지금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4월 3일 47,000원대였는데 보다시피 4월 8일 때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16일 때 약간의 반등 흐름이 있긴 했었지만 20일 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34,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폭 오르면서 34,237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산지별로 보시죠. 블루베리 경남 함양군 29,32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 32,070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남 김해시 38,7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56,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김해시는 평균가 38,788원 가장 높은 가격이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집중 작물 블루베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블루베리 재배 면적 추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눈에 띄게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작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블루베리입니다. 네. 2005년도에 5헥타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도에 534헥타로 106배 증가했고요. 2017년도 통계로는 4,336헥타르로 증가하면서 2005년도에 비해서 867배나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들도 지난해 기준으로 2,203 농가에서 743헥타로 17.1%로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여름이 제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햇블루베리가 나왔더라고요. 이 블루베리 출하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는 5월부터 7월까지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는 홍수 출하를 피하기 위해서 가온 재배를 통해서 3월부터 출하하기도 하는데요. 시설 하우스 재배는 주로 제주도의 서귀포와 안덕, 그리고 전남의 곡성과 전북, 경남, 김해 등지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많지 않지만 안정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많이 재배들을 하고 있고요. 5월 말부터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노지 재배 블루베리가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출하 전략 좀 잘 세워둬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블루베리 작황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네, 지난해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블루베리에 지난해 큰 문제를 줬던 노란쐐기 나방과 같은 해충들이 지난해 겨울 전정에 자랐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재배 기간이 오래된 만큼 노하우도 쌓여서 작황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촌진흥청에서는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신소득 작물의 PLS 대응 매뉴얼을 또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가가 참고해야 할 점은 어떤 건가요? 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이죠.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블루베리 안전 사용서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년도 발생한 잎이나 열매 등을 잔재물을 소각하는 것, 그리고 생육이 좋지 않아서 병연성 전염원이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가지를 즉시 전정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블루베리에 적용할 수 있는 약재들은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증상에 맞춰서 적용 약재로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품종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품종에 따라서 뭐 재배 관리 방법도 좀 달리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만도 40종에 달하고요. 예. 품종 생산과 수입 판매 신고된 것만 해도 128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 기간이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지역별로 선호하는 품종들이 이미 선발돼서 지역에 맞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재배 관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과원 조성입니다. 네. 우리나라 토양보다 낮은 4.5에서 5.5 pH에서 잘 생육을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빠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피트모스나 소나무 파세목 같은 것들을 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무엇보다 최적의 과원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고당도 대과 품종을 좀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품종과 생산 방식에 좀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일의 성진 충북 영동에서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3월 말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금 한창 수확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확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한참 수확 중에 있고요. 7월 중순까지 수확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수정이 잘 되어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좀 늘고 한 6, 7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순조롭게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가 보통 블루베리보다 크기가 좀 큰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품종인가요? 처음 블루베리 재배를 시작할 때는 열매가 작은 품종이었고 예. 현재 이제 품종을 교체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신칠레한 품종으로 이 품종은 열매도 크고 맛도 좋고 또 분이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과 품종에서 이제 대과종으로 바꾼 이유가 좀 특별히 있으실까요? 초기에 재배한 블루베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배하다 보니 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무르고 또 맛이 싱거운 단점이 있었어요. 크기도 작았고 그때는 블루베리 품목 자체에 소비자 문화가 있어서 팔기는 괜찮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대과를 선호하고 저장성도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맛도 좋고 크고 경도도 단단하고 특히 물이 안 나오는 대과종 품종을 교체했고요. 품종을 교체해 품질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대과종에 대한 선호도나 시장에서의 평가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격은 이전 품종보다 좀 높게 나오고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분들이 이 품종을 찾으셔서 호응이 좋습니다. 네, 뭐 좋은 거는 소비자들이 확실히 좀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닐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품종 변화뿐 아니라 고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블루베리 재배하시는데 특별한 비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블루베리는 토양의 산도와 배수 관리, 또한 비배 관리, 또 여름 정전과 겨울 전정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하지 않나 싶고요. 품종 변화에 맞춰 재배 및 환경 관리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맛있는 블루베리가 생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블루베리가 이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래도 직접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좀 좋다는 걸 좀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효능을 많이 보았죠. 오. 제가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 초등학교 때 시력이 0.4였어요. 안과에서 안경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2인데 지금 블루베리 꾸준하게 먹고 있고 한 시력이 1.0에서 1.2까지 올라갔어요. 오, 대단하네요. 저도 꽤 오랫동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블루베리를 좀 잘 그러게요. 챙겨 먹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좀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농가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수확해서 포장까지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영동의 농가들 모여서 공선회를 조직을 합니다. 농가는 수확만 하고 포장하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APC에서
공동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영동 블루베리 공선회가 잘 이루어져서 이 블루베리 품질 경쟁력도 좀 높아지고 또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곧 뭐 본격적인 블루베리 출하가 이루어질 텐데 블루베리 수확 작업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수확기에는 두더지나 조류에 의한 피해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두더지 방제를 위해서 주의할 점들은 토양 살충제를 이용한다라는 점인데요. 친환경 인증 재배 농가에서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조망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수확은 동일 품종이라도 나무에 따라서 성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4에서 7일 간격으로 3, 4주에 걸쳐서 수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야생동물을 좀 주의하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블루베리 출하 시에는 좀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는 굵고 단단한 것이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크기 선별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값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출하한 이후의 관리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정을 할 때에는 7년 이상 된 가지 위주로 제거하고 나무 세력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열무부터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2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460원, 최저가 92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보다 평균가 14원이 올랐고요.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78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130원, 최저가 560원이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자,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55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6,600원, 최저가 15,64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3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477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오늘 2,046원에 판매가 됐고요. 오른 가격이네요. 돼지 목살도 보시죠.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1,976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닭고기도 올랐네요. 4,87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 간편식의 지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원산지 부정 유통 근절과 또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 농식품 통신 판매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통신 판매, 배달 앱과 또 배달 상품 등의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전자 매체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상품 특성에 따라서 자막과 별도의 창을 이용해서 표시가 가능하고요. 화면에 노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농식품 배달 음식은 인터넷과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 전단지, 스티커, 또 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서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표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배달 음식도 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들은 원산지 표시 잘 해주시고요. 소비자들은 또 수령 받을 때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감자와 사과 그리고 양배추에 대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